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태윤아, 하영이가 정말 스스로 죽었을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주머니 속엔 증거가 있었어요. 동생을 죽인 12명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영상이요. 오늘 밤 저는 그들을 모두 불러냈습니다. 동생이 죽은 바로 그 방으로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오빠가 동생을 위해 5년간 준비한 복수의 기록입니다. 강태훈이라는 32살 남자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오하영이라는 22살짜리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손에 자란 남매였죠. 하영이는 대학교 4학년에 다니면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소도 하고 손님 심부름도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하영이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5년 전 오늘 10월 마지막 날 밤 태윤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분이세요? 강하영 씨가 호텔 욕조에서 의식 없이 발견됐습니다. 태윤이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동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22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태윤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취업도 될 예정이었고 오빠 생일 선물도 미리 준비해둔 동생이었거든요. 장례식 다음 날 어머니는 하영이 방에 들어가셨어요. 동생의 옷을 꺼내 냄새를 맡으며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왜 죽었을까? 왜 우리 딸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윤이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약속드립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말씀을 거의 안 하셨어요. 매일 하영이 사진만 보며 눈물을 흘리셨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밤마다 동생 이름을 부르며 우셨습니다. 태윤이는 다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를 거부했어요. 호텔 측도 녹화 영상을 이미 지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일주일 후 태윤이는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바로 그 호텔에 입사 지원서를 낸 겁니다. 가짜 이력서였죠. 저는 보안 업무 경력이 10년입니다. 이 호텔의 안전을 지키고 싶습니다. 호텔은 그를 채용했어요. 그리고 태윤이는 밤마다 호텔 지하 보안실에 남아서 5년 전 지워진 파일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첫 번째 파일이 살아났어요. 화면에는 5년 전 그날 밤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윤이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밤 10시부터 12시 사이 12명의 사람이 차례로 동생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는 선명했어요. 그리고 한 명씩 나올 때마다 손을 가리거나 급하게 복도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윤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동생은 자살한 게 아니었습니다. 12명한테 당한 거였어요. 그날부터 진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년이 걸려 태윤이는 12명의 신원을 모두 파악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사회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재벌 회사 아들, 국회의원, 대학 교수, 유명 의사, 변호사, 검사, 심지어 경찰관도 있었어요. 태윤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왜 수사가 안 됐는지, 왜 영상을 지웠는지. 돈과 권력이 진실을 덮어버린 거였죠. 하지만 태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그 12명을 한 명씩 추적했습니다. 집 주소, 직장, 가족관계, 약점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그리고 오늘 동생이 죽은 지 5년째 되는 날 태윤이는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밤이면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주름진 손으로 태윤이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아침 8시 강태윤은 보안실에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12개의 메시지가 동시에 발송됐어요. 첫 번째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38살의 재벌 2세였어요. 고급 아파트 침대에서 막 일어난 그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오하영. 그는 얼어붙었어요. 5년 전 죽은 여자의 이름이었거든요. 5년 전 당신이 2703호에서 한 일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밤 10시까지 그 방에 오지 않으면 당신의 아내와 두 아이에게 이 영상을 보내겠습니다. 첨부된 영상에는 5년 전 그날 밤 호텔 복도를 걷는 자신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얼굴까지 선명하게 나온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52살의 국회의원은 여의도 사무실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재선 선거였어요. 만약 이 영상이 퍼지면 정치 생명은 끝장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44살의 대학 교수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학생들이 걱정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렀어요. 47살의 유명 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다가 휴대폰을 봤어요. 너무 놀라서 청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 앞에서 구역질을 했어요. 12명 모두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 식은땀, 떨림.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5년 전 그날 밤 2703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호텔에서 불법 모임을 가졌어요. 재벌, 정치인, 법조인들이 모여서 여자들을 부르고 술을 마시는 더러운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인턴 직원 오하영이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정의감이 강했던 그 어린 여자애는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들통날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하영을 입막음하기로요. 12명이 차례로 그녀의 방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협박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가 저항하자 일이 커졌어요. 한 명이 손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녀를 욕조에 빠뜨렸어요. 이후 그들은 경찰과 호텔에 돈을 주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녹화 영상을 지우고 자살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왔죠. 하지만 오늘 그 과거가 되살아난 겁니다. 12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시할까? 그것도 안 됐어요. 만약 영상이 퍼지면 인생이 끝장나니까요. 결국 그들은 모두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텔로 가기로요. 재벌 2세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다 취소해. 급한 일 생겼어. 국회의원은 보좌관들에게 거짓말했어요. 오늘 밤은 개인 일정 있으니 연락하지 마. 교수는 강의를 일찍 끝냈고 의사는 오후 진료를 취소했습니다. 12명 모두 하나씩 호텔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녁 9시 강태윤은 보안실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5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낼 겁니다. 화면에 한 명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호텔 정문으로 들어오는 남자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모습은 5년 전 그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태윤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왔구나.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이면 하영이가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호텔 27층 복도에 남자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재벌 2세가 2703호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국회의원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당신도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재벌 2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분 후 교수가, 5분 후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한 명씩 나타날 때마다 복도의 공기는 무거워졌어요. 10시 10분, 12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복도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5년 만에 다시 만난 얼굴들. 모두의 눈빛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릴 여기로 부른 거죠? 변호사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딱, 딱. 12명은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들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하지만 그 속엔 5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왜 우릴 불렀죠? 검사가 다그쳤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남자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강태윤입니다. 이 호텔 보안팀장이죠. 12명은 잠시 안도했어요. 호텔 직원이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강태윤의 다음 말에 그들은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하영의 오빠입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재벌 2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국회의원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오하영이라니. 변호사가 더듬었지만 강태윤은 차갑게 그를 쳐다봤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5년 전 오늘 여러분은 이 방에서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자살이었어요. 경찰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5년 전 사건을 자살로 처리한 경찰서에 근무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어요. 강태윤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살이라고요? 그럼 이 영상은 뭐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5년 전 그날 밤 복도 10시 15분 재벌 2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10시 20분 국회의원, 10시 25분 교수, 한 명씩 차례로, 그리고 자정 이후 그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손을 가리며 급하게 복도를 빠져나가는 모습. 12명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우리가 아니. 교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강태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요? 얼굴이 다 나왔는데요. 강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여러분은 이 방에서 불법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걸 목격한 제 동생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 동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욕조에 빠뜨려 죽였어요. 22살 여자애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재벌 2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박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애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해서 일이 커졌다고요? 강태윤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일이 커진 거예요? 강태윤은 천천히 손을 들어 복도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카메라들이 달려 있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대화는 전국 3만 명에게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12명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떤 사람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국회의원이 소리쳤지만 강태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5년 전부터 저를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오하영 정의 찾기 후원해줘. 그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 나쁜 놈들 감옥에 보내야 해요. 22살 여자애를 어떻게 얼굴 다 공개하세요. 12명은 절망에 빠졌어요. 이미 3만 명이 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강태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12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첫 번째, 오늘 밤 자정까지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세요. 5년 전 그날 밤에 대해 모든 걸 고백하십시오. 그 말에 12명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자수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두 번째, 강태윤이 태블릿을 다시 들었습니다. 자정이 지나도 자수하지 않으면 저는 이 영상과 녹화본을 모든 언론사에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는 3만 명에게도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태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는 5년 동안 매일 밤 동생 이름을 부르며 우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약만 드셨어요. 우울증 때문에 심장까지 안 좋아지셨죠. 강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동생이 죽을 때도 누군가 물었어야죠. 이 여자애의 어머니는 어떡하냐고. 복도에 침묵이 흘렀어요. 강태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30분이었어요.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고민하세요. 자정이 되기 전에 결정하십시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가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년 전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도움을 준 호텔 지배인도 여기 와 있습니다. 13번째로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이죠. 이준석 씨, 지금도 이 호텔에서 일하고 계시죠? 순간 12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던 4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이준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윤 씨, 잘 찾아냈군요. 하지만 5년 전 영상으로는 법정에서 이기기 힘들 텐데요.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어요. 아직도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윤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증거라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2703호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끽.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문 안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 2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으악! 재벌 2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로 넘어지며 벽에 부딪혔어요. 오하영이잖아. 국회의원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12명 모두 공포에 질렸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의 얼굴은 5년 전 죽은 오하영과 똑같았거든요. 여자는 천천히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여러분, 제 얼굴 기억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5년 전 여러분이 제 동생을 죽일 때요. 당신은 죽었잖아.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죽은 건 제가 아니에요. 제 쌍둥이 동생 오하영이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하린입니다. 오하영의 쌍둥이 언니예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5년 전 그날 밤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건 제 동생 하영이었어요. 저는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죠. 할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날 저녁 11시쯤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비명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저는 미친 듯이 택시를 타고 호텔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할인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방으로 뛰어들었어요. 동생이 욕조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물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동생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12명 중 몇몇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전화 받았을 때요. 그녀가 12명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언니, 살려줘. 그게 동생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저는 살인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걸요. 돈과 권력 앞에서 정의는 너무 약했어요. 할인이 천천히 손목시계를 풀었습니다. 작고 예쁜 은색 시계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생의 이름으로 살기로요. 오하리는 죽고 오하영으로 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빠와 함께 진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시계를 열었어요. 안쪽에 작은 메모리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여성 안전 장치예요. 시계 안에 초소형 녹화 장치가 달려 있죠. 동생은 항상 이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12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동생은 이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할인이 메모리 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2703호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녹화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목소리,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요. 그럴 리가. 이준석의 목소리도 이제 떨렸습니다. 강태윤이 태블릿에 메모리 칩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5년 전 그날 밤 2703호 안 하영이의 시점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12명이 차례로 방에 들어왔어요. 협박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입 다물고 있으면 돈을 주겠어. 하지만 하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요. 이건 범죄예요. 저는 신고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 명이 하영이를 밀쳤고 다른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강태윤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었어요. 12명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멍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할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정까지 자수하거나 아니면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거나. 재벌 2세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가 할인을 올려다봤어요.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수하면 그 영상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증거로 제출됩니다. 강태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는 건 인정받을 거예요. 국회의원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경찰서에 자수하겠어요. 그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교수가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의사, 변호사, 검사, 한 명씩 일어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할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준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강태윤을 쳐다봤어요. 5년 동안 내 옆에서 일하면서 참았다니. 대단하군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강태윤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냥 동생을 위한 거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요. 이준석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텅 비었어요. 강태윤과 할인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2703호 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께 전화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강태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어머니, 태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끝났어요, 어머니. 하영이를 죽인 사람들이 모두 자수하러 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거니? 네, 어머니. 이제 하영이가 억울하지 않아요.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됐어요. 고맙다, 태윤아. 우리 아들.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갈게요. 하영이 무덤에 같이 가요. 그래라, 아들. 우리 하영이한테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해줘야지. 전화를 끊은 후 강태훈과 하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영아. 하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언니가 약속 지켰어. 오빠도 약속 지켰고. 이틀 후 뉴스에서는 긴급 속보가 떴어요. 충격. 5년 전 호텔 사망 사건, 자살 아닌 집단 살인으로 밝혀져 재벌과 정치인 등 12명 자수,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오하영의 이름이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사람들은 분노했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일주일 후 강태훈과 하리는 어머니와 함께 동생의 묘소를 찾았어요. 어머니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묘소 앞에서 웃으셨습니다. 하영아, 엄마 왔다. 어머니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다 밝혀졌단다. 내가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어. 엄마가 믿었잖니. 우리 하영이가 절대 스스로 죽을 아이가 아니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워 보였어요. 할인이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하영아, 언니야. 오래 걸렸지? 미안해. 하지만 언니는 널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내 생각했어. 강태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영아, 오빠야. 오빠가 약속 지켰어. 너를 죽인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을 거야. 법정에서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을 거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하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소 앞에서 세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할인과 태윤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다, 얘들아. 엄마가 살아있을 때 진실을 알게 돼서 정말 고맙다.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태윤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영이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끝까지 지켜야죠. 그날 밤 어머니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편히 주무셨어요. 꿈속에서 하영이를 만났습니다. 하영이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오빠랑 언니가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 우리 딸. 이제 편히 쉬렴. 엄마도 이제 편히 주무세요. 저 때문에 너무 아프지 마시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머니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12명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강태훈과 할인이 제출한 증거는 완벽했거든요. 재판장은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5년 전 젊은 여성을 집단 폭행하고 살해했으며 이를 자살로 위장하여 은폐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방청석에는 어머니와 할인, 태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뒤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하영 정의 찾기 후원의 회원들이었어요. 판결이 내려졌을 때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영아, 봤니? 엄마가 말했잖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그날 이후 강태윤은 호텔을 그만뒀어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할인은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5년 만에 오할인으로 살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셨어요. 여전히 하영이를 그리워하셨지만 이제는 웃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세 사람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영이 묘소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영아, 오늘 날씨 정말 좋지? 내가 좋아하던 가을이야. 엄마가 오늘 내가 좋아하던 떡볶이 만들었어. 무덤 앞에 놔둘게. 오빠는 요새 봉사활동하고 있어. 내가 못다한 착한 일들 대신 하는 거야. 바람이 불 때마다 그들은 하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2019년 서울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때 22살에 세상을 떠난 한 여성. 그녀의 어머니는 5년 동안 딸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는 결국 진실을 보지 못하고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떠난 자식을 생각하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는 어머니들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으로 덮으려 해도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는 법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제보해 주세요. 누군가의 어머니를 위해서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억울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